여러분,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한숨부터 쉬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온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식습관의 잘못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변합니다. 특히 관절 건강은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 통증이 생기면 진통제나 파스만 먼저 찾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릎 연골과 염증을 직접 조절하는 식단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난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음식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식탁 위에 한 가지 음식을 더하거나 빼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썰좌 채널과 함께 무릎에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이고 반대로 무릎을 살리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절대 놓치면 안 될 포인트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단계 무릎 건강을 망치는 음식. 먼저 무릎 건강을 망치는 음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 중 대부분은 관절에 해로운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설탕 섭취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달달한 커피, 과일 주스, 케이크와 같은 디저트류에 포함된 정제당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관절 연골을 마모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당분이 많아질수록 관절을 보호하는 콜라겐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이나 튀김, 고온에서 조리된 식품에는 체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산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무릎 연골 세포를 손상시키고 관절에 쌓인 염증을 배출하지 못하게 만들어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염분과 방부제, 인공 첨가물이 많아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관절 부위의 미세순환을 저해합니다. 이는 결국 무릎 통증의 지속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이처럼 매일 먹는 음식이 무릎에 염증을 일으키고 연골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무릎을 괴롭히는 음식을 줄이고 대신 관절을 살리는 음식으로 식탁을 채우는 것. 그게 바로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2단계 무릎을 살리는 음식. 그렇다면 반대로 무릎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무릎 관절을 살리는 식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할 수 있는 자연식품들만 잘 챙겨도 무릎 통증은 놀라울 만큼 완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자연 항염제로 불려왔습니다. 특히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관절 주변의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하루에 한두 조각을 생강차로 드시거나 생선 요리에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연골 세포의 파괴를 막고 염증 반응을 줄여 무릎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연어구이나 찜으로 섭취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관절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K도 풍부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삶아서 무침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활용해보세요.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카레의 주재료로 잘 알려진 강황은 강력한 항염 성분인 커큐민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 완화와 관절의 유연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후추와 함께 드시거나 기름에 볶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액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관절 사이의 마찰이 심해져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는 무릎 건강에 필수입니다. 이처럼 무릎에 좋은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상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 무릎 통증 완화 실전 루틴. 무릎이 아프다고 그냥 누워 계신다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당한 움직임과 바른 생활 습관은 통증을 줄이고 무릎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릎 스트레칭입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씩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회씩 반복해보세요. 이 동작은 관절 내 윤활액 분비를 도와 마찰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고 무릎을 90도로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냉온찜질 교대요법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을 10분간, 그리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온찜질로 혈류를 증가시켜줍니다. 냉찜질은 통증 완화, 온찜질은 회복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자기 전 적용해보세요. 세 번째는 의자에서 하는 근력 운동입니다. 서거나 걷기 힘들다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들어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네 번째는 자세 교정입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걷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발끝이 11자로 바르게 향하도록 걷고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계단을 오를 때는 한 계단씩, 내려올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4배 이상의 하중이 가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단 조절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병행하면 무릎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실전 루틴을 일상 속에 녹이면 무릎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생활 습관과 식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단계 무릎 건강의 나쁜 습관과 식품.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좋다는 보조제를 챙겨 먹고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무릎의 해로운 습관과 음식을 피하는 것이 무릎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먼저 무릎의 해로운 생활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김장, 청소, 밭일을 할 때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연골에 6배 이상의 압력이 가해져 관절 연골이 빠르게 닳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 일하거나 작업대를 높여 허리를 굽히지 않도록 하세요. 두 번째는 무릎 꿇기입니다. 절을 하거나 바닥에서 생활하는 경우 무릎을 꿇고 앉는 시간이 길어지면 슬개골 주변의 연골이 눌리며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나 방석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능한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체중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하체의 무게 중심이 무릎에 쏠리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수록 무릎 부담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운동보다 먼저 식단 조절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무릎의 해로운 음식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관절 내 압력을 높이고 부종을 유발해 통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물류, 젓갈, 장아찌,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시고 가능하면 저염 조리법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달콤한 간식과 흰쌀밥, 흰 밀가루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 변화를 급격하게 만들어 무릎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현미, 귀리,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은 산화된 기름이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고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 튀김류나 오래된 식용유로 조리된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반복되는 습관과 음식이 무릎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잘못된 습관이 계속된다면 무릎 통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무릎 관절의 효과적인 음식과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몸속에서부터 무릎을 살리는 식재료들.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5단계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약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을 구성하고 보호하는 영양소는 우리 식탁 위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콜라겐과 단백질입니다. 무릎 연골은 대부분 콜라겐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화와 함께 콜라겐이 줄어들면 연골이 약해지고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닭발, 돼지족발, 사골국 같은 음식이 있지만 기름기와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지방을 걷어내고 맑게 끓인 국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부, 달걀, 생선, 콩 등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며 주 2에서 3회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과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 아몬드, 아마씨, 치아씨드 등이 오메가3의 좋은 식물성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와 관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뼈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에도 부담이 갑니다. 칼슘이 풍부한 멸치, 두부, 유제품과 함께 비타민 D가 많은 달걀 노른자, 버섯, 햇볕을 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비타민 D 결핍이 흔하므로 하루 20분 정도는 햇빛을 직접 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무릎 관절은 자주 사용되는 만큼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도 잦은데 이럴 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양파, 마늘,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가 있으며 이들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히알루론산을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히알루론산은 관절 윤활액의 핵심 성분으로 무릎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히알루론산을 잘 생성하도록 도와주는 식품으로는 콩, 미역, 오이, 다시마, 버섯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단기간에 많이 먹는다고 무릎이 금세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한다면 한 달, 두 달 후 무릎이 한결 가볍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바꿔보세요. 밥상 위의 작은 변화가 10년 후 무릎 건강을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단계 무릎 연골 회복을 위한 운동과 스트레칭.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리한 동작은 금물이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무릎 펌프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의 부종도 줄어듭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 정도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일반 스쿼트는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벽이나 의자를 지지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방식으로 하면 허벅지 근력과 무릎 안정성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줄어들어 연골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이 강화됩니다. 이 근육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한쪽당 10회씩 하루 2세트를 목표로 해보세요. 네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과 햄스트링 이완입니다. 다리를 곧게 뻗고 발끝을 잡는 스트레칭은 뒤쪽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를 풀어줘 무릎 관절의 긴장을 완화해줍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분은 수건이나 밴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운동 전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면 무릎 주변의 뻣뻣함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지면이 평탄하고 충격이 적은 산책로나 공원을 하루 20분 정도 걷는 것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관절 윤활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무릎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무리하지 않고 즉시 중단하고 쉬면서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며 하루 10분씩이라도 관절을 위한 시간을 만든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7단계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습관.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훗날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체중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체중이 늘수록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1kg 늘어나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4배 이상의 무게가 실립니다. 무릎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과도한 체중 증가를 막고 자신에게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무릎을 굽힌 채 일하는 습관은 연골 마모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로 오랜 시간 앉는 습관은 무릎 연골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의자에 등을 곧게 펴고 앉고 무릎은 엉덩이보다 낮지 않도록 유지해주세요. 세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기 주의입니다. 계단은 무릎 연골에 큰 부담을 주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내려갈 때는 특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내려가야 하며 무릎이 아프다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무릎 보호대나 지지대의 활용입니다. 무릎이 불안정하거나 통증이 있는 분은 외출 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관절의 흔들림을 줄이고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장시간 착용하는 것은 근육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회복입니다. 무릎 관절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에 푹 자는 동안 관절 내 염증이 줄고 세포 재생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매일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는 것도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무릎 통증이 생겼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적절히 쉬는 것, 그리고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적용하는 것이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무릎 건강은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줄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8단계 무릎 연골에 관한 흔한 오해와 진실. 무릎 통증이나 연골 문제를 겪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무릎 연골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하나씩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연골은 한 번 다르면 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연골은 재생 능력이 매우 낮지만 끝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골 세포를 자극하는 영양소 섭취와 적절한 운동,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연골 상태를 유지하거나 퇴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조기 관리만 잘하면 무릎 건강은 상당 기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통증이 있을 땐 휴식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활동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면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 유연성이 떨어져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 수중 운동, 자전거 타기처럼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연골이 다르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경우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 즉 약물, 주사요법, 물리치료, 운동요법으로 충분히 통증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생주사 치료나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 같은 치료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양제는 먹어도 소용없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같은 성분은 일부 연구에서 연골 손상 억제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 개인차가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가 들면 무릎은 다 아픈 거다라는 체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노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노년층이 무릎 통증을 겪는 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예방 습관만 있다면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걷고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실천이 무릎 연골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9단계 무릎 건강을 위한 오늘부터의 실천 리스트. 지금까지 무릎 연골의 역할과 손상 원인, 예방 습관까지 알아보셨다면 이제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루 24시간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무릎 뒤쪽을 쭉 펴는 동작이나 발목 돌리기만 해줘도 관절의 유연성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식사 중에는 무릎에 좋은 영양소를 챙기세요. 칼슘이 풍부한 멸치, 두부, 우유, 콜라겐과 단백질이 풍부한 닭발이나 도가니, 오메가3가 많은 고등어나 연어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먹을 수 없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도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래 서 있거나 한 자세로 앉아 있지 마세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잠시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혈류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계획하세요.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처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찜질과 마사지를 활용해 보세요. 따뜻한 수건을 무릎에 대고 10분간 찜질하면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손바닥으로 무릎 주변을 원을 그리며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취침 전에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로 다리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쳐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로 자면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을 함부로 굽히는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무리한 계단 오르기 같은 과도한 동작은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대신 의자에 앉고 등받이를 활용하며 무릎에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이 반복되거나 움직일 때 소리가 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진다면 절대 참지 말고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단만 잘 받아도 수술 없이도 생활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단 10분만 투자해도 무릎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미래에 걷는 힘을 바꾸게 됩니다. 10단계 무릎 건강을 회복한 실제 사례. 건강 정보는 많지만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건
누군가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으로 일상조차 힘들어했던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양배추의 효능과 생활 습관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72세 이모 씨는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마트에서 장 보는 일도 남편에게 맡기셨습니다. 무릎에서 자꾸 뚝 소리가 나고 밤에는 쑤셔서 잠을 자지 못해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은 아직 이르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지인의 권유로 찐 양배추와 무릎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찐 양배추 2조각을 먹고 오후에는 15분 정도 가벼운 실내 자전거 운동, 밤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는 루틴을 3주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무릎의 묵직함이 점차 줄고 소리도 덜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하루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편해지니까 걷는 게 즐거워졌어요. 옛날처럼 시장 가서 직접 장도 보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다시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68세 정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던 중 갑자기 무릎에 물이 차고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라며 진통소염제를 권했지만 복용할수록 속이 불편하고 피부 발진까지 생기며 약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는 양배추가 관절 염증에 좋다는 방송을 본 후 양배추즙과 양배추찜 요리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에 10분씩 벽에 기대어 무릎과 종아리를 펴는 스트레칭도 병행했죠. 한 달 후 붓기가 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의 통증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약 없이도 혈압이 안정되면서 의사로부터 복합약제를 단일제로 줄여도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이나 시술 없이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 무릎 통증을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물론 기적의 식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함과 실천이 결합되었을 때 무릎 건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단계 무릎 건강을 위한 정리와 실천 가이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는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무릎 관절에 생기는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며 체중 관리와 영양 보충에 모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부작용 걱정 없는 자연식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다음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첫째,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할 것. 하루 반 컵 분량의 찐 양배추나 양배추즙을 하루 2회로 나누어 섭취하세요. 공복은 피하고 식사 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습관 유지. 오래 앉아 있지 말고 30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풀어주고 계단 오르내리기보다 평지를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는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는 자세는 피하세요. 셋째, 가벼운 운동과 찜질 병행.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찜질로 무릎의 혈류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체중 조절도 함께 고려. 무릎은 체중의 3배 가까운 하중을 받습니다. 평균 체중보다 5kg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훨씬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 방식에 변화를 줄 것. 찐 양배추, 양배추 스무디, 양배추 된장국, 양배추즙 등 질리지 않도록 레시피를 다양화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한 달, 3달, 반년을 실천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양배추는 무릎 관절에 좋을 뿐 아니라 혈압, 혈당, 소화기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다목적 건강식품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양배추 한 접시가 여러분의 건강을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마트에서 신선한 양배추 하나 고르고 하루 한 끼에 곁들이는 것부터 여러분의 무릎은 그 변화에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50대 이상을 위한 진짜 건강 이야기 썰좌 채널이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